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 이런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처음부터 제가 자문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진행하시다가 이런 재건축 결의가 법원 판결로서 무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무효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습니다. 자, 이게 아파트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시정비법,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이런 상가 오피스 재건축은 좀 달라요. 이런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요. 상가 오피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합 설립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결의 자체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같이 관리처분 계획, 이게 바로 상가 오피스 재건축에 있어서는 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잖아요. 이게 조합이 아닌 관할관청, 즉 각 시, 군구, 건축가에서 이런 인가를 받게 되는데 상가 오피스 재건축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인가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구분 소유자들의 합의, 이게 곧 재건축 결의거든요. 자, 이런 재건축 결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설명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사항이 상당히 디테일해야 돼요. 판례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거의 완벽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문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설법 제47조가 재건축 결의에 대한 근거 규정인데요.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정해야 된다. 이 정해놓고 이것을 설명하도록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해야 된다. 여기 더 나아가서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열심히 재건축 결의했고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무효되면요. 이거 다시 받아야 돼요. 재건축 결의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때 구분 수준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80%안 되면 이 건물은 재건축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미 재건축이 된 줄로 알고 어떤 브릿지 자금 열고 건축가가 나와서 본 PF와 시공까지도 하고 있는 도중에 재건축 결의가 무효됐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설명에 대한 부분, 이게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제1호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제2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 이 비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재건축을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면 족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호 있잖아요. 이 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새 건물 건축에 얼마가 들고 이 건물을 가지고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는지,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 재건축을 위해서 소유자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게 나중에 비례율로 현출되거든요. 이런 비례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해놓고 더 나아가서 자세하게 설명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